파스를 붙이는 자리는 전부 틀렸습니다. 진짜 아픈 부위는 따로 있습니다. 수십만 원을 날리고도 낫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 무릎에 파스를 붙였는데 무릎은 그대로 아픈 걸까요? 왜 허리에 붙였는데 허리 통증은 더 심해지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통증은 그 자리에 원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 들으시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말이 안 된다. 이건 그냥 과장 아니냐. 하지만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됩니다. 진짜 원인을 알게 된 순간 수십 년 만성 통증이 사라지는 기적을 바로 어르신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74세 김영자 어르신은 무릎에만 파스를 붙이다가 제가 알려드린 부위에 딱 한 번 붙였는데 몇 년 동안 고생하던 통증이 눈 녹듯 사라졌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68세 최모 어르신은 허리 아픈 줄 알고 허리에만 파스를 덕지덕지 붙였는데 정작 원인은 엉덩이 근육이었습니다. 부위를 바꾸자 파스 한 장이 약보다 더 효과를 보였다고 웃으셨습니다. 이제 선택은 어르신들의 몫입니다. 그냥 끄고 말 건지 아니면 끝까지 보시고 평생 파스가 바뀌고 진짜 통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내실 건지. 앞으로도 이런 기적 같은 해답을 제가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두셔야 다시는 헛돈 쓰지 않고 몸과 인생이 가벼워지는 비밀을 제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요즘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면 몸에 독소가 빠져나가고 통증이 사라진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발바닥에 파스를 붙여서는 통증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증은 발바닥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근육과 신경이 시작되는 다른 부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70세 홍길자 어르신은 밤마다 발바닥이 화끈거리고 아파서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진료를 해보니 발바닥이 아니라 종아리 뒷근육이 단단하게 뭉쳐 발바닥으로 통증을 내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이 아닌 종아리 근육에 파스를 붙이고 스트레칭을 하자 며칠 만에 발바닥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또 68세 장춘호 어르신은 발목이 시큰거려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고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원인은 발바닥이 아니라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근육이었습니다. 그곳을 풀어주고 파스를 제대로 붙이니 통증이 싹 사라졌습니다.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는 것은 신기루 같은 방법입니다. 시원한 듯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붙여야 할 자리는 발바닥이 아니라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입니다. 발목 통증이든 발바닥 통증이든 결국은 위쪽 근육이 뭉쳐 내려보내는 신호였던 겁니다.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파스를 발바닥에 붙이지 마시고 진짜 통증을 만드는 부위에 붙이셔야 합니다.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발바닥 통증이 사라지고 걷는 것이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파스 붙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왜 매일같이 붙여도 시원할 때만 잠깐이고 결국 통증은 그대로일까? 그 이유는 통증을 만들어내는 진짜 뿌리를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72세 김순자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려 몇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파스를 사서 붙이셨습니다. 한 달에만 몇만 원을 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릎은 점점 더 아파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울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무릎 대신 허벅지 앞쪽 근육을 눌러드렸습니다. 순간 무릎 통증이 확 줄어들며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으신 겁니다. 아픈 곳은 무릎이 아니라 무릎을 당기고 있던 허벅지 근육이었다는 것을.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69세 이정호 어르신은 허리 통증 때문에 파스 없이는 하루도 못 지내셨습니다. 허리에만 파스를 붙였는데도 차도가 없고 오히려 다리까지 저려와서 큰 병이 생긴 줄 알고 불안해하셨습니다. 제가 검사해보니 허리뼈 문제가 아니라 엉덩이 깊숙한 근육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엉덩이를 풀어주자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다리 저림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제서야 허리에만 파스를 붙이던 습관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크게 후회하셨습니다. 통증은 신호입니다. 몸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겨 뇌로 보내는 경고 신호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가 울리는 자리에만 집중합니다. 불이 난 곳은 따로 있는데 경보기만 꺼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파스를 붙이는 행위가 바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시원해도 속은 그대로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어깨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깨가 무겁다고 파스를 붙이지만 실제로는 목 뒷근육이나 어깨 관절 깊은 힘줄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76세 박춘희 어르신은 어깨에 파스를 붙이다가 팔이 위로 안 올라간다고 찾아오셨습니다. MRI를 찍어보니 목에서 내려오는 신경 압박이 원인이었습니다. 어깨는 희생양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합니다. 파스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리에 붙이면 돈만 버리고 통증은 계속됩니다. 진짜 부위를 알고 제대로 붙여야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파스에만 의지하지 않고 몸을 움직이고 풀어주며 근본적인 원인을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정말 나도 부위를 바꾸면 좋아질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직접 증명해 주셨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처럼, 이정호 어르신처럼, 박춘희 어르신처럼 통증이 가짜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무릎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파스를 붙이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작 무릎 자체가 아파서 파스를 붙여야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대부분은 허벅지 앞쪽 근육이 굳어서 무릎을 잡아당기거나 종아리 근육이 뭉쳐서 무릎으로 통증이 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74세 김상복 어르신은 무릎이 아파 파스를 하루에 2장씩 붙이셨습니다. 한 달이면 파스 값이 7만 원이 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무릎 대신 허벅지를 주물러 드리자 순간 무릎 통증이 확 줄어드는 걸 보고는 눈이 동그래지셨습니다. 이후부터는 무릎에 파스를 붙이지 않고 허벅지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시작하셨습니다. 몇 달 후 다시 오셨을 때는 파스 값은 거의 쓰지 않게 되었고 무릎 통증도 절반 이상 줄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리입니다. 허리 통증은 파스 소비량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허리에 붙이는 파스의 절반 이상은 허리와는 상관없는 자리입니다. 문제는 엉덩이 근육 고관절 주변 근육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좌골신경이라는 큰 신경이 엉덩이를 지나가는데 이 부위가 눌리면 허리가 아픈 것처럼 느껴집니다. 69세 이순재 어르신은 허리가 찌릿해서 늘 파스를 붙이셨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원한 듯 하다가도 다시 아팠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허리뼈는 튼튼했는데 엉덩이 근육이 단단히 뭉쳐 있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엉덩이 근육을 마사지하고 스트레칭을 하자 허리 통증이 크게 줄고 다리 저림도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허리만 보느라 엉덩이가 그렇게 굳어 있는지 몰랐다고. 그리고 어깨와 목입니다. 어깨 통증도 대부분 파스로 해결하려 하지만 겉에 붙여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깨를 움직이는 깊은 근육들 회전근개가 문제이거나 목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눌려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77세 윤말순 어르신은 어깨에 파스를 붙여도 밤마다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제가 목을 눌러보니 어깨로 전기가 흐르는 듯한 통증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원인을 확인한 것이지요. 목 스트레칭과 어깨 근육 강화 운동을 병행하자 몇 달 후에는 파스를 거의 쓰지 않고도 편하게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무릎, 허리, 어깨 세 가지 부위만 보아도 통증이 느껴지는 자리가 원인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파스를 붙일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통증의 끝이 아니라 통증의 시작점에 붙여야 한다는 사실을. 어르신들, 파스는 분명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잘못 쓰면 돈만 버리는 종이 조각일 뿐입니다. 이제라도 진짜 부위를 알고 스트레칭과 근육 운동을 생활에 더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무릎은 허벅지와 종아리를, 허리는 엉덩이를, 어깨는 목과 어깨 깊은 근육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이 원리만 아셔도 파스값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고 무엇보다 통증에서 벗어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무릎 관리법입니다. 무릎이 아플 때 파스를 무릎에만 붙이는 대신 허벅지 앞쪽과 뒤쪽 근육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뻗고 무릎을 곧게 펴서 10초 동안 유지하는 동작을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이 자극되면서 무릎을 당기던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또 계단 대신 낮은 발판에 발을 올려 허벅지 뒤쪽을 늘려주는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이때 파스를 붙여야 한다면 허벅지 위쪽 근육 부위를 겨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제가 만난 71세 김명희 어르신은 무릎이 너무 아파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항상 무릎에 파스를 붙였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허벅지 근육 풀기 운동을 알려드리고 2달간 꾸준히 실천하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릎 파스를 붙이지 않아도 장을 다녀오실 수 있을 만큼 편해지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파스에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다고. 다음은 허리 관리법입니다. 허리 통증의 핵심은 엉덩이 근육과 고관절 부위입니다. 엉덩이를 벽에 대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동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허리가 아니라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반복하면 근육이 풀리고 신경 압박이 줄어듭니다. 또 옆으로 누워 무릎을 살짝 구부린 채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도 좋습니다. 이런 간단한 운동이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열쇠가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67세 정병철 어르신은 허리 파스를 하루에 3장씩 붙이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도 허리가 무겁고 다리가 저려 밤에 자주 깨셨습니다. 제가 엉덩이 스트레칭을 알려드린 후 며칠 지나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허리에 파스를 붙이지 않아도 통증이 반으로 줄었다며 이제는 잠도 잘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깨와 목 관리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깨 통증은 단순히 어깨만 주물러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양팔을 천천히 들어 올리는 벽 슬라이드 동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팔을 올릴 때 목이 뻣뻣하게 당기더라도 조금씩 반복하면서 풀어주어야 합니다. 또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며 목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매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78세 김옥순 어르신은 어깨가 무거워 매일 파스를 붙이셨지만 오히려 점점 팔이 덜 올라가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목 스트레칭과 벽 슬라이드를 권해드린 후 몇 달 뒤 다시 찾아오셨을 때는 파스는 거의 쓰지 않고 팔이 훨씬 자유로워졌다고 웃으셨습니다. 그분 말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이거였습니다. 이제는 파스 대신 운동이 나의 약이 되었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어르신들 파스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근육과 신경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파스만으로는 절대 몸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칭과 간단한 운동을 더하면 파스 한 장이 10장의 효과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또 중요한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따뜻한 찜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차가운 파스를 붙이지만 실제로는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은 따뜻해야 풀리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자주 마셔야 근육 속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신경 압박이 줄어듭니다. 셋째는 오래 앉아 있지 않는 습관입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면 혈액순환이 막히고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70세 이화자 어르신은 하루 종일 앉아 TV를 보시며 파스를 붙이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30분마다 일어나서 걷고 물을 자주 마시고 찜질을 병행하시자 몇 년 만에 무릎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표정에는 자신을 되찾은 듯한 환한 웃음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생활 습관과 올바른 부위 관리만으로도 수십만 원짜리 파스보다 훨씬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무릎, 허리, 어깨뿐 아니라 손목, 발목까지도 원리를 알면 응용할 수 있습니다. 통증의 끝이 아니라 시작을 찾아서 관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가 50년 동안 어르신들께 드린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손목 통증으로 파스를 붙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손목이 시큰거리고 힘이 빠진다고 병원에 오시곤 합니다. 하지만 손목이 아픈 이유는 대부분 손목 자체가 아니라 팔꿈치와 전완 근육 때문입니다. 손목은 늘 쓰이는 작은 관절이기에 주변 근육이 지쳐 뭉치면 그 통증이 손목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75세 최은자 어르신은 손목이 너무 아파 젓가락을 잡기도 힘들다며 손목에 파스를 하루에 2장씩 붙이셨습니다. 그러나 손목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팔꿈치 근육을 눌러보니 그 자리에서 손목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본인이 느끼셨습니다. 그 후로 파스는 손목이 아니라 팔꿈치 안쪽 근육에 붙이게 했습니다. 몇 주 지나자 젓가락질도 편해지고 파스도 훨씬 덜 쓰게 되었다며 웃으셨습니다. 발목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목이 아프다고 발목에만 파스를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원인은 종아리 근육이나 발바닥 근막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래 서 있거나 걷는 시간이 많은 어르신들은 종아리 근육이 단단히 뭉치면서 발목을 당기게 됩니다. 69세 장영우 어르신은 발목이 시큰거려 파스를 매일 붙였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종아리 근육을 풀어드린 뒤 발목을 움직이게 했더니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본인이 바로 느끼셨습니다. 이후 파스는 발목이 아니라 종아리 뒤쪽 근육에 붙이게 했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발목은 한결 편안해졌고 파스는 거의 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들 파스는 어디에 붙이느냐가 전부입니다. 아픈 자리만 쫓지 말고 통증을 만드는 근육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스를 무조건 붙이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파스는 보조 수단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풀어주는 생활 습관입니다. 이제 파스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너무 많이 붙이지 마셔야 합니다. 피부에 자극이 생기고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2~3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는 아픈 자리보다 원인 근육에 붙이셔야 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허벅지와 종아리, 허리가 아프면 엉덩이, 어깨가 아프면 목과 어깨 깊은 근육, 손목이 아프면 팔꿈치, 발목이 아프면 종아리. 셋째는 파스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스트레칭과 근육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파스는 불이 난 집에 잠깐 물을 뿌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으로 불을 끄려면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72세 송재호 어르신은 하루에 파스를 10장 가까이 쓰시던 분이었습니다. 피부가 벌겋게 물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원인을 찾아 스트레칭과 찜질을 병행하게 하고 파스는 꼭 필요할 때만 쓰도록 지도했습니다. 3달 후 다시 배웠을 때 어르신께서는 파스를 한 달에 2~3장만 쓰게 되었다며 남은 돈으로 손주 간식을 사줄 수 있어 행복하다고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파스는 문제의 답이 아니라 열쇠일 뿐입니다. 열쇠를 제대로 사용해야 문이 열립니다. 아픈 자리에만 붙이는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 진짜 원인을 찾아 붙일 때 비로소 파스가 약처럼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어르신들께서는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그동안 왜 파스를 그렇게 많이 붙여도 낫지 않았는지, 왜 돈만 날리고 통증은 그대로였는지. 답은 단순합니다. 진짜 부위를 모르고 붙였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자리에만 파스를 붙이던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 진짜 원인을 찾아 관리하셔야 합니다. 파스를 발바닥에 붙이는 게 아니라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목과 같은 진짜 통증의 뿌리를 찾아 붙이셔야 합니다. 수십만 원어치 파스를 쓰고도 통증은 그대로였던 이유, 오늘 이제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돈만 날리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몸을 바꾸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통증이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지면 다시 산책도 할 수 있고 손주와도 마음껏 놀아줄 수 있고 무엇보다 나답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그 변화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어르신들께서도 반드시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어르신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스트레칭을 시작하시고, 물을 자주 마시고,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파스는 진짜 부위에만 붙이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는 늘 믿습니다. 60세, 70세, 80세라도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몸은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면 기적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제 말씀을 들으시며 혹시 파스를 잘못 붙여 돈만 날린 경험이 있으셨다면, 또는 통증 때문에 힘들었던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이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제가 직접 경험하고 연구해온 진짜 건강의 비밀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긴 행복을 늘 응원하겠습니다.